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도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시트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사실 뭐 두 번째 방법에서 진행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방법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파일에 대해서 원본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사실 가능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포커스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시트로 구분되어 있는 이 파일 내 구조 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인데, 자, 이제 보시면 그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및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파워 쿼리 편집기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워 쿼리 편집기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여기요. 메뉴가 사라졌죠. 자, 일단은 지금 펜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파워 쿼리 편집기를 시작을 하시면 파워 쿼리가 이제 바로 들어가겠죠. 저희가 아무것도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잖아요. 뭐 가져오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선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워 쿼리만 시작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쿼리로 불러와졌지만 저희가 뭐 엑셀 파일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폴더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시는 쿼리 창에서 쿼리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쿼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 보기 창에서도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쿼리 리스트 속성 창에서도 단계 창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홈 메뉴에 보시면은 저희가 새 원본이라고 하는 콤보 버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원본을 하나를 더 불러오실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불러오는 단계에서의 데이터 새 원본을 보시면 파일에 엑셀 파일, 지금 현재 이 파일이 기본적으로 엑셀에 저희 원본 예제 파일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여기서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하게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지금 열어서 엑셀 파일을 그 위에서 파워 쿼리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파워 쿼리에서 다시 그 자기 자신의 본인 엑셀 파일을 또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개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약간 좀 웃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파워 쿼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원본 파일의 엑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원본 파일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우선 권한이 지금 파워 쿼리이기 때문에. 자, 저희는 여기서 엑셀 파워 쿼리에서 엑셀 자기 자신의 원본을 다시 부르면 다시 또 시트 여러 개 선택하실 거고, 그 방법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기존 기타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타 원본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빈 쿼리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기타 원본에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 이 빈 쿼리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쿼리를 처음부터 작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움말을 보면 저희 지금까지 쿼리를 쓰는 개념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쿼리를 작성한 적이 없었죠. 저희는 불러와서 클릭 어떤 기존의 내용도 클릭.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쿼리를 처음부터 작성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뉴페이스 파워 쿼리의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빈 쿼리, 아마 파워 쿼리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엑셀로 따지면 뭐 VB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쿼리를, 이제 빈 쿼리를 선택하시면 나오는 이 메뉴가 보이실 텐데, 이 빈 쿼리의 메뉴를 보시면, 보세요. 쿼리라고 하는 게 쿼리 1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까 깜빡 입력을 받는 요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fx.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입력창. 요거 엑셀의 상단에 있는 수식 입력창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쿼리 이름 당연히 이쪽과 이름과 같겠죠. 그리고 적용 단계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적용 단계 원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어떠한 기존의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변환해서 뭘 또는 여기 홈에서 어떤 기능 선택하시고 뭐 또 열을 추가하시거나 이런 단계를 하게 되면 그 단계들이 하나하나씩 여기에 코딩화되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언어가 M 랭귀지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저희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또 랭귀지가 하나 또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 M 랭귀지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마치 자바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체점, 그 다음에 메소드, 행위라든가 방법, 속성, 뭐 속성이라고 할게요. 속성. 그 개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속성.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는 개체가 있는데 철수가 읽는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약속을 해놓은 거죠. 철수가 있는데 원본이 뭐고 어디에서 어떻게 읽는다 이러한 약속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구조가 지금 저희 엑셀의 구조가 좀 틀리 철수점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M 랭귀지는 펑션 기반의 F 랭귀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발전된 모습, 뭐 다른 형태, 이런 종류의 유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M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여기서 코딩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의 구조는 개체, 어떤 그 개체 점, 그 다음에 그 개체가 행동하는 속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 앞에 개체와 이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건데 대소문자를 구분하는데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퍼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엑셀이라고 하는 개체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EXCEL 워크북이면 엑셀의 워크북이면 WORK 워크북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요. 글자 틀리거나 대문자를 안 쓰면 엠컬에선 바로 에러가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주의하셔야 되고 이 엠컬에 대한 부분은 거의 파워컬의 상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에 따지면 제가 VB라고 말씀드렸죠. 절차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약간 기존의 프로그램이 좀 틀려요. 조금 틀려서 조금 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들이 있죠. 함수들은 대략 600개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여러분 아시려고 하시면 되게 또 골치 아프시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시는 분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엑셀의 함수를 다 외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는 이제 그런 함수를 M 랭귀지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오실 건데 여기다 equal 함수를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엑셀의 워크시트에서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엑셀이라고 하면 개체를 핸들링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소식에 대한 부분은 엑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대문자 2죠. EXCL 이렇게만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기능에서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엑셀 current 워크북일까요? 워크북일까요? 현재 지금 엑셀 파일을 열어놓은 파일에서의 워크북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엑셀 current 워크북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current 워크북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현재 키보드 입력 상태에서는 탭만 누르시면 current 워크북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엑셀 통합 문서에 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인자가 없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함수가 적용이 돼서 이 원본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는 이런 함수로 적용돼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아까 저희 기본적으로 메뉴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엑셀의 현재, 엑셀의 표와 그 다음에 뭐죠? 네.
범위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으로 다시 가셔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를 못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컨트롤 T 엔터해서 이름은 안 줄게요. 왜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컨트롤 T에서 그냥 표 1, 2, 3,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같은 구조니까 저희는 대충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셨던 것처럼 빠르게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쿼리 편집기 시작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상단 메뉴에 가셔서 홈 메뉴에서 새 원본 클릭하셔서 새 원본 클릭하셔서 기타 원본에 빈 쿼리 가신 다음에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여기서 EX 이 대문자죠. 이 X까지만 치시면 바로 자동 완성 기능이 완성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가로 여시고 가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엑셀 커런트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앞에 등호가 빠졌죠. 이퀄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파일 결과가 그냥 상수만 나온 거죠. 이퀄 하셔서 엔터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 1, 2, 3, 2 이름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구성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선택하셔서 지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이거 하이퍼링크 걸려 있는 건데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얘를 딱 찍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얘의 테이블 구조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표 1에 대한 표 1 테이블만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8월에 대한 매출표만 가져오시는 거죠. 결과만 그냥 그대로. 근데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선택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고, 이 빈 영역을 선택하시면 얘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빈 영역을 선택하시면 이 표 이름은 표 1이고 컨텐츠 표 1의 내용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늘리시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장 버튼을 통해서 현재 구성하고 있는 뭐뭐뭐를 선택해서 취합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요건 필요 없고 요것만 가져오겠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하면 앞에 표에 대한 부분이 각각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원래 열 이름 접두사로 사용을 한번 확인해서 보실게요. 그러면 컨텐츠 지금 보시면 원래 열 이름이니까 그죠? 보시면은 원래 열 이름이 컨텐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확장을 시키는데 판매일자인데 원래 열 이름이 컨텐츠니까 컨텐츠 판매일자 접두사로 붙으니까요. 컨텐츠 제품 코드 요걸로 확장을 하겠다는 소리죠. 저희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추가로도 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원래 진짜 이름 자기 자신의 접두사가 빠지는 거니까 자기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죠. 그래서 확인만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열 글머리 이름으로 대체돼서 내용들이 다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네임에 대한 부분은 현재 표 1, 2, 3, 4 어디에서 원본을 가지고 온 건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저희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원본에서 얘는 던져주시면 되거든요. 자, 현재 쿼리가 하나죠. 쿼리가 하나니까 닫기 및 로드를 통해서 저희는 쿼리 1이라고 아니라 요거를 토탈이라고 바꿔야겠죠. 토탈이라고 바꿀게요. 토탈이고 쿼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닫기 및 로드를 하면 이 쿼리가 토탈이라고 하는 시트에 대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쿼리 시트 명은 틀리겠지만 전체 던져지는 파일 있죠. 그러니까 그 표 있죠. 표. 쿼리 이름이 던져지는 표 이름이랑 똑같이 생성이 돼. 그래서 시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시트에는 8월, 9월, 10월에 대한 시트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시면 나중에 저 욕먹습니다.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활용하시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시트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 하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얘는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를 표로 만들어 놓을게요. 표로 만들고 지금까지 표는 1, 2, 3, 4, 5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11월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 11월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이 결과는 8, 9, 10월에 대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트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통합시킨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참,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일자, 제품 코드, 판매 수량에 대한 부분에서 판매 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유는 저희가 쿼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얘에 대한 속성을 정의를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BC 1, 2, 3. 그러니까 뭐 ABC일 수도 있고 뭐 문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요걸 선택하셔서 얘는 날짜야 라고 얘한테 인지시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제품 코드는 텍스트야. 이 정도 보면 텍스트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판매 수량은 정수야. 자, 이런 식으로 속성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닫기미 로드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제대로 다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일단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와서 현재 지금 표시를 해줬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아까 이 데이터 내용이 바뀌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왜냐하면 8, 9, 10월의 데이터만 있어야 되는데 토탈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매출 11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 1, 2, 3, 4. 표 1, 2, 3, 4가 저희 뭐였죠? 기존에 8, 9, 10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자연스럽게 제가 이걸 바꿈으로 해서 어떻게 돼 있죠? 토탈. 자기 자신도 들어갔고요. 자기 자신도 들어갔고 시트 2 있죠? 시트 2에 제가 표 이름을 뭘로 만들었죠? 매출 11월이었잖아요. 11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원본에 대한 쿼리를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 문의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원본을 보시면 자, 원본은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땐 표 1, 2, 3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리플렛을 하고 결과치가 떨궈진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넣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했더니 자기 자신도 들어가고요. 자기 자신도 표로 들어갔잖아요. 자기 자신도 들어가고 매출도 들어갔죠. 매출 11월도 제가 더 추가한 것도 들어갔죠.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확인돼서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을 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지금 보시는 이 필터 버튼 있죠? 필터 버튼을 제가 선택해서 토탈은 기본적으로 항상 내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니까 토탈은 뺀다라고 하시면 토탈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필터링 된 행 그리고 단계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가 적용된 내용이 확인되실 거예요. 깔때기 모양의 필터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고 그 단계가 여기로 들어갔죠. 그렇죠. 원본은 요거였어요. 원본은 다 나오는 거였는데 필터링이 되면서 토탈이라고 하는 건 걸러냈어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물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 개 추가되겠죠. 1월, 2월, 3월, 4월도 추가되겠죠. 그래서 추가된 내용에서 토탈만 빼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변경된 유형에서 변경하니까 그래서 다시
정해진 내용이 있으면 다시 바꿔지겠죠. 개수가 바뀌어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루틴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내용이 더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그대로 다시 하나를 복사를 해서요.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 매출 11월이라고 하는 요까지를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셨던 것처럼 여기 네임은 빠져야겠죠. 원본에서 없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표로 만드는데 얘는 매출 12월 매출 12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트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럼 저희 원본에서 다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시면 12월 들어간 거 보이시죠? 12월, 11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8, 9, 10 데이터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다시 쿼리를 다시 돌아가셔서,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쿼리에서 지금 가져오시는 거니까 자기 자신도 새로운 고침 대상 안에 포함이 되니까 한번 적용하시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의 토탈에 대한 이름만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다음에 추가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새로운 내용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